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 1523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3년 1월 7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2년 12월 16일입니다. 오늘 명식 이민년 개축월 을축일이 되겠고요. 일진은 을축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은 일간은 을목일간이 되겠고요. 을목일간이 태어난 월령 축월입니다. 어저께 바로 소한이라고 하는 절입이 되면서 임자월에서 이제 개축월로 이렇게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축월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게 되는데, 축월도 마찬가지로 이제 해월이라든가 자월이라든가 축월은 공통점보다 일단 계절이 동절이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고요. 또 제가 계속 얘기를 할 겁니다만은 엄동설한이고 몹시 춥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제가 항상 남극 대륙 연상하면 해자축월의 사주 보기는 그렇게 뭐 어렵지 않다.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조후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화가 없는 그런 사주는 큰 용도 쓰임이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화가 용신인데 천간으로 예를 들어서 임수라든가 개수 같은 것이 천간에 투출하게 되면 해자축월의 수가 많아지는 것은 물이 많아지는 것을 연상할 수도 있겠지만, 한기가 좀 더 어떻게 된다? 한기가 극심해진다. 더 추워진다는 얘기죠. 극심해진다라고 하는 거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공통점 해자축월은 겨울이다라고 하는 것에 방점을 두시고요. 오늘부터 이제 축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간 제일 먼저 보고요. 다음으로 그 일간이 어느 월령에 태어났느냐를 놓고 보면서 사주의 짜임을 놓고 보게 되는데, 오늘은 천간을이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습니다. 이 을간 천간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오행으로는 목이 되면서 천간의 두 번째 오행이 되겠습니다. 오행으로 목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의 기운을 뜻하는 것이고요. 나무는 따뜻한 온기를 말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어저께 간목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어저께는 이제 절기가 소한이다 보니 간목에 대해서 크게 이제 설명을 못하고 절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월이 바뀌는 기준하고 대체적으로 월이 어떻게 바뀐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느라고 간목에 대해서 설명을 좀 많이 못했는데, 오늘 이제 간목, 을목 같은 오행으로 목이 되는 것이니 설명을 조금 부연하자면, 자, 간목도 나무의 기운이 해당이 되고 운기가 되겠습니다만은 간목과 을목의 차이가 있다라고 하면, 간목은 양목이 되는 것이고 을목은 음에 해당되는 음목이 된다. 음양의 차이가 있게 되죠. 같은 오행 같은 목이라 하더라도 음양에서 차이가 있게 되는데, 음양이라고 하는 것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음양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뗄래야 떼어놓을 수가 없다. 양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음이 있다라고 하는 전제가 되는 것이고요. 또 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양이 있다라고 하는 전제가 되는 것이니, 음양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인데, 음양은 서로 대조되고 대비되는 개념이다. 양이라고 하는 것이 크다라고 하는 개념이면 음은 작은 개념이죠. 그래서 양목은 큰 나무, 음목은 작은 나무. 그 다음에 양목이 곧다라고 하면 음목은 어떻다? 곧지 않고 잘 휘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성향으로도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양목이 하늘을 향해서 쭉쭉 뻗어간다라고 하면 을목은 곧지 못하기 때문에 옆으로 퍼져서 간다, 이렇게 설명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양목인 간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비유를 하자면 대림목이라고 그래서 표현합니다. 대림목, 소나무 같은 것 또는 전나무 같은 거 있죠. 우리가 그다음에 제가 가불목 설명할 때 항상 말하는 거, 참나무 있잖아요. 참나무와 갈대에 있어서 이소부와 참나무와 같다, 이렇게 비유를 하는데, 음목이라고 하는 것은 대림목이 아니라, 대림목이라고 하는 것은 곧고 단단한 그런 재질의 목이라고 하면, 음목은 양류목이라고 해서 부드럽고 잘 휘어지는 버드나무 같은 개념, 넝쿨식물 같은 개념, 예를 들면 칡넝쿨이라든가 호박넝쿨이라든가 또는 등나무 같은 것들도 해당이 될 수가 있겠죠. 담쟁이 넝쿨 같은 것도 해당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대림목은 곧게 휘지 않고 자라는 나무라고 하면, 양류목은 휘어질 수 있고 부드러운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하게 되죠. 그래서 을목은 음목은 양류목이라고 하고요. 비유를 하자면 이제 화초 같은 거, 난초 같은 거, 그다음에 이소부와의 참나무와 갈대에서는 을목은 이제 갈대, 이렇게 비유해 볼 수도 있겠죠. 을목은 이제 새로도 비유를 하기도 하는데, 일단 그건 동물이기 때문에 일단 제외를 해놓고요. 이렇게 간목과 을목의 특징이 있다. 간목은 단단하고 큰 나무이기 때문에 간목의 용도를 봤을 때, 간목의 용도는 제목으로서 쓴다. 좀 유식하게 표현하면 동양
지목으로 쓴다. 동량의 제목으로 쓴다. 이렇게 집을 줄 때 큰 대들보라든가 큰 기둥 같은 거를 쓸 때 간목을 쓰지 을목은 쓸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간목을 쓸 때는 경금으로서 간목을 작벌 즉 베어내고요. 정화라고 하는 화로서 경금을 갖다가 날을 날카롭게 세워야지만 간목을 깔끔하게 재련할 수가 있을 겁니다. 간목을 재련할 도끼도 필요하고 톱도 필요하고 대패도 필요하고 각종 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그런 것들이 무디게 되면은 간목을 깔끔하게 재련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간목이 동량지목으로 쓸 때는 경금 정화를 씀으로 인해서 간목의 용도 쓰임이 나타난다라고 봤을 때 상대적으로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화초와 같기 때문에 이 화초에 금을 대는 것은 온당치 않고요. 을목 같은 것에 예를 들어서 금을 쓴다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을목, 화초 여러분들 그 난초를 키우고 있는데 아이들이 장난을 칩니다. 가위 가지고 칼 가지고 막 난초에 뿌리를 댕공댕공 자른다라고 하면 을목을 작벌해서 동량지목으로 만들 수 없는 난초를 갖다가 잘라서 못 쓰게 만드는 그런 형상이 되죠. 물론 이제 금생수해서 수가 있다라고 하면 특히나 4월, 5월, 미월, 여름 같은데 수를 용신으로 쓸 때 금을 쓰지만은 여타 간목처럼 금을 써서 간목을 베어내서 동량지목으로 쓰는 것까지 을목은 그렇게 쓸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화초가 자라기 위해서는 따뜻한 온기와 병화와 그다음에 개수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을목을 갖다가 생조해 준다라고 하면 을목은 을목으로서의 뭐다 용도가 생기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을목일간이 태어난 월령 축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절기를 놓고 보게 되면 자, 해월 같은 경우에는 입동과 소설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었고요. 그 다음에 자월은 대설과 동지로 이루어져 있었고 축월이라고 하는 것은 소한과 대한으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소한이라고 하는 작은 추위, 뭐 이렇게 대한은 큰 추위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뭐 나름대로 절기에 대한 어떤 그런 의미는 있을 거지만 중요한 거 명리학에서 소한과 절기에 중요한 것은 일단 소한이 되어야지만 해월에서 축월로 이렇게 전환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꼭 명심해 두시고요. 그다음에 축월은 동절이죠. 동절. 축월만 동절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해월도 자월도 축월도 이 3개월이 모두 겨울이 되는 것이고 엄동설한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 같고 그다음에 혹한의 추위가 있다. 일단 겨울에는 뭐 딴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일단 화가 있는지 없는지 눈을 씻고 사주를 찾아봐서 화가 있으면 그래도 좋은 사주고 화가 세력이 있으면 아주 좋은 사주고 화가 없으면 이거는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사주이다. 원국의 화가 없다 그러면 대운에서라도 어떻게 가야 된다? 옥화운으로 가서 온기를 맞이해야 되는데 역행해서 다시 자대운, 축대운, 자대운, 해대운, 술대운, 유대운, 신대운 역행하게 되면 매우 어려운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주라고 하는 것 항상 사주 명식 원국도 중요하지만 대운이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꼭 명심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해자축월 원래는 해자축은 해자축월은 방향으로는 북방이 되죠. 북방. 그래서 북방 방향 북쪽인데 해는 예, 이렇게 쓸게요. 해는 방향으로 치면 해는 북서쪽이 되죠. 북서쪽. 그다음에 자는 정북쪽이 되는 것이고 축은 어떻다? 어디? 그쵸. 축은 북동쪽이 된다. 같은 북쪽이라 하더라도 북서냐 정북이냐 또는 북동이냐에 약간 차이가 있겠고요. 일단 해자 축월은 수가 왕한 수왕절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똑같습니다. 해월은 수의 임관지가 돼서 매우 수가 왕하다라고 했고요. 그저께까지 자월은 수의 제왕지가 돼서 수가 왕하다. 근데 축월 같은 경우에는 해자 쪽 북방으로서 수가 왕한 계절은 맞지만 축월은 진월도 있고요. 그 다음에 미월도 있고요. 그 다음에 술월과 함께 뭐가 왕하다? 토가 왕한 토왕절이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진술축미월은 사계월이라고 하죠. 사계월로서 토가 왕한 계절이다. 물론 축월이라더라도 해자축 방합이 형성되게 되면 어떻다? 다시 수가 왕한 것으로서 볼 수가 있다. 축월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해수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들어와 있고요. 또 예를 들면은 연지가 됐든 시지가 됐던 자를 이렇게 보게 되면 이거는 해자 쪽
방합이 되기 때문에 축월이라 하더라도 이건 수가 굉장히 왕한 걸로 보고, 만약에 자수가 하나 없다 그러면 이거는 준방합 또는 예를 들면 자수는 있는데 해수가 없다. 이것도 준방합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수가 세력을 얻게 된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일단 축월 같은 경우 축토만 놓고 봤을 때는 동토죠. 얼어붙은 동토가 되는데, 만약에 사주에 화가 많게 되면 동토가 얼었던 동토가 녹아서 그때는 쓸만한 토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사주라고 하는 것은 항상 고정된 것이 아니라 어떤 글자가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또는 대운이 어떻게 바뀌나에 따라서 사주는 천변만하다, 변화가 무지무지 많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을목이 축월에 이렇게 태어났죠. 일단은 보다 토왕절에 태어났고요. 그 다음에 겨울에 태어났기 때문에 을목 화초라고 하는 것이 겨울에 태어나게 되면 잘못하면 얼어 죽습니다. 고사 말라서 죽을 수도 있고요. 얼어서 죽을 수도 있죠. 반드시 축월에 을목이 태어나게 되면 반드시 병화가 있느냐. 차라리 병화가 없으면 정화라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병정화, 가장 좋은 건 이제 병화를 얻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그런 사주의 시스템이 될 것인데, 병화를 얻게 되면 병화만 딸랑 있어서는 안 되고요. 이 병화가 뿌리가 있어야 된다. 병화는 지지로 인이라든가 사라든가 오 등에 이렇게 뿌리를 얻어서 병화가 튼튼해져야지만 사주 전체적으로 따뜻하게 조우를 할 수 있고요. 조우가 되어야지만 을목이 꽃을 피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을목이 축월에 태어나면 일간은 약한 상태에서 재성이 왕하기 때문에 을목 자체도 예를 들어서 해수라든가 인목이라든가 또는 묘목 같은 것에 뿌리를 두어서 을목 자체도 세력을 얻는 것이 필요하다. 해수는 목의 장생이기 때문에 통근할 수 있지만, 해수를 얻게 되면 해자축 방압을 형성하기 때문에 한습이 더 가중되기 때문에 화가 그만큼 세력을 더 얻어야지만 사주의 중화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오늘의 명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 일간, 을목, 일간임, 축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사주로 볼 때는 제일 먼저 일간의 특성을 알고, 다음으로 일간이 어느 원령이 태어났는지를 살펴본 연후에 다음으로 뭘 알아야 되는 세 번째로 격국이라고 하는 거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원령과의 관계를 살펴 사주 8글자가 어떻게 짜여져 있느냐를 놓고 보는 것인데, 자,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음목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월지에 있는 축토는 진술, 축미, 토 중에서 진토, 술토는 양토가 되는 것이고, 축토, 미토는 음토가 되는 것이죠. 음토. 그래서 음대음이 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음대음. 근데 이제 목이라고 하는 것이 토를 극하죠. 일간인 을목이 월지 토를 극하는 관계, 내가 극한다고 해서 아극자라고 하고요. 아극자는 식상이라고 표현하는데, 식상이 아니죠. 내가 극한 것은 식상이 아니라 이거는 재성이 되죠. 내가 생각하는 것이 식상이고, 그 다음에 내가 극하는 것은 재성인데, 재성에는 정제와 편제라고 하는 것으로서 구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 정제라고 하는 뜻은 일관과 재성과의 관계가 양대음 또는 음대양으로서 음양의 조화가 맞으면 정제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편제라고 하는 것은 일관과 재성과의 관계가 양대양 또는 음대음으로서 음양의 조화가 맞지 않으면 이를 편제라고 하는 것인데, 이렇게 오늘은 음대음이 되는 것이 일단은 정제가 아니라 편제라고 볼 수가 있겠죠. 편제격이 되죠. 하지만 축월은 토왕절이죠. 토왕절이고, 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론 이제 여기가 관대지이긴 하지만, 목이 축의 이름은 관대지이긴 하지만은 목이 왕한 것보다는 토가 더 왕하죠. 그래서 일단은 제다 신약한 기운을 가지고 있다. 신약 제왕한, 이거는 상대적인 겁니다. 목이 당연히 해자 축에서 장생 목욕지 관대지로 가면 당연히 목도 세력을 얻게 되지만은 상대적으로 토가 더 강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다 신약하니까 무조건 다 안 좋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을목은 축월에 태어나게 되면 조금만 세력을 얻게 되면 저 재성을 내가 다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같은 제다신약이라 하더라도 조금 차이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축월은 이제 뭘 또 살펴봐야 되냐면, 축월은 지장간이 개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신금이 있고요. 기토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게 을목이 축월에 태어난 것만 놓고 보면 편제격의 제다신약으로 볼 수가 있지만은, 만약에 개수가 천간으로 투출한다, 이거는 어떤 격? 이거는 편제격이 아니라 이거는 편인격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고요. 만약에 개수가 아니라 신금이 이렇게 투출하게 되면 이때는 편제격이 아니라 칠살격으로 국세가
바뀌게 된다라고 하는 것까지 여러분 어떤 지정관이 투출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일단 아무것도 투출되지 않았다라고 하면 그냥 편제기억, 기토 투출했다, 편제기억에 제대하시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봤으면은 자, 가장 중요한 건 화를 얻어야 되고요. 을목이 약하기 때문에 비경겁제를 얻는다라고 하면 조금 더 좋은 국세가 될 것인데, 가장 꺼리는 거 월간을 보게 되면 개수가 투출됐죠. 그러면 편제격이 아니라 아까 말했던 뭐 편인격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죠. 인성이 있어서 나를 도와주는 것은 좋긴 하지만 동절에 수는 어떻다? 그죠? 결빙된다. 얼기 때문에 수가 나를 생하는 것이 아니라 수생목하는 것이 아니라 수국목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다음에 임수가 또 투출돼 있어요. 이거 뭐 정편인 혼잡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죠. 정편인 혼잡으로 인해서 어머니가 둘이다 이런 말들도 많이 하는데, 꼭 정편이 혼잡이라고 해서 어머니가 둘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중요한 것은 추월에 추운데 정인이든 편인이든 수가 많아지게 되면 그 인성은 나한테 좋은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춥게 만든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게 되겠죠. 자, 일지를 보게 되면 다시 축토가 있기 때문에 일간은 더 약해지게 되고 인성의 쓰임은 필요하지만 화가 없으면 물이 다 얼어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 자, 다행히 이제 연지의 인목이라고 하는 것은 나한테 도움을 주는 글자가 되겠습니다. 약했던 을목이 뿌리를 두겠고요. 그 다음에 인이라고 하는 것 안에는 지장간의 병화가 암장되어 있죠. 미약하지만 조금이라도 운기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인목이죠. 그래서 3주까지만 이렇게 봤을 때 임수든 개수든 축토 두 개든 나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글자가 아닌데, 연지 인을 하나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나한테 일간 을목한테 나쁘지 않죠. 조상의 음덕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중요한 건 온기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 화가 있어야 줘야지만 조금 더 나은 사주 국세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염두에 두시고요. 생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생시 알아볼 생시 병자시가 되겠습니다. 병자시가 되면 뭐 축월 동절의 자수를 보게 되면 한기가 좀 더 가중될 수 있겠고요. 수의 기운도 좀 강해지는 것도 있지만, 뭐 당연히 병화를 얻은 것은 나한테는 큰 이득이 될 수 있다. 이 병화가 그래도 지지로 사화라든가 오화의 뿌리는 두지 못했지만 연지에 있는 인의 인중 병화가 투출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병화의 세력이 이렇게 약하지 않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수가 더 강한 것이기 때문에 울로 대운은 어디로 가야 된다? 목화운으로 가서 운기가 점점 살아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같은 병화가 투출을 하더라도 병술은 조금 얘기가 다른 것이, 이건 자수가 아니라 술토죠. 토가 더 많아진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목화운으로 가기보다는 요 병술이 되게 되면 이거는 금수운으로, 같은 병화가 투출된다 하더라도 지지에 자수가 있느냐 또는 지지에 술토가 있느냐에 따라서 대운의 향배가 병자시는 목화운, 병술시는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이고, 무인시가 되게 되면 축월에 토가 왕한데 축 두 개 무토가 투출하게 되면, 이때는 오히려 너무 무토가 왕해서 인성을 갖다가 극하는 것이 오히려 문제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운이 목화운으로 가게 되면 수기가 부족한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운이 금수운으로 가게 되면 한기가 가중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병술 이렇게 뚜렷한 화를 하나 얻어놓고 대운이 목화운이 좋다, 금수운이 좋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좋은데, 무인시는 목화운으로 가면 목화운으로 가는 대로의 문제, 금수운으로 가면 금수운으로 가는 것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좀 선택을 좀 보류하는 게 좋겠고요. 경진시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토가 많죠. 금이 투출되어 있습니다. 토생금에서 나를 공격하려고 하죠. 금이 또 수를 생하려고 하죠. 경금은 일단 을목한테 정관이긴 하지만 결코 나한테 좋은 역할을 하지 않는 것이 바로 경금이 될 것이고요. 신사시 같은 경우에도 사축이 하죠. 원래는 사유축 삼합이 되는 것인데, 유자가 빠졌다 하더라도 반합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럼 금이 다시 왕해지는 걸로 보이는데, 을목이 투출해서 목을 갖다 이렇게 극하게 되면 겨울에 화초가 꽃도 피우지 못하고 바위에 눌려서 죽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모시 같은 경우는 오화를 보았다 하더라도 청간에 임계수가 이렇게 투출하게 되면 화를 갖다 극하게 되는 것이니, 이 또한 화가 좀 부족한 그런 복세가 되는 것이고요. 갑신 을유시 또한 어떻다, 그죠?
다시 금이 많아지게 되는 것은 결코 좋은 것은 아니다. 그래서 생시에서 수가 좀 많아진다라고 하면 목화운, 화토가 많아진다라고 하면 이거는 금순으로 가게 되는데, 좋은 것은 병자, 병술 둘 중에 하나를 고르는 것이 제가 봤을 땐 가장 이상적인, 오늘 명식에서는 가장 이상적인 사주 배합이 아닐까. 병자시가 되면은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좋은 거고요. 병술시가 되면 그래도 이렇게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제가 봤을 땐 조금 더 합리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토요일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